이준석 후보 검증 보도를 2개나 냈거든요. 근데 이게 2개 다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큰 의혹이고 예. 2개 다 또 사안도 달라요.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고 하나는 잊혀진 줄 알았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으로부터의 성접대 의혹이 다시 한번 보도가 나왔습니다. 후자부터 얘기해 봅시다. 네, 이 사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는 2013년 박근혜 정부로부터 창조경제 1호로 선정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 후광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받았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이 투자자 김 씨라는 사람인데 예. 김성진에게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접대 및 금품을 줬습니다. 김성진 씨는 그래서 구속 수감이 되었다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감옥에서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김성진 씨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김성진 씨에게 직접 금품을 주기도 하고 박근혜 정부 때군요. 네. 그리고 김성진 씨가 시키는 대로 정관계 인사 이런 거물급 인사들에게 김성진이 시켜서 접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김 씨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피해자 김 씨라는 사람이. 예, 투자자 혹은 피해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이 사람은 그렇게 정관계 인사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들에게 접대를 하게 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또 신뢰감을 키웠대요. 네.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많이 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 김 씨도 그걸 믿고 시키는 대로 접대를 한 것인데 전형적인 어떤 수법이라고 네. 보죠. 예. 문제는 2017년에 드디어 김 씨가 김성진을 검찰에 고소해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이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 김 씨가 김성진의 지시로 접대를 위한 지출 내역 이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일종의 상납 장부를 발견합니다. 예. 네. 이거를 다 김 씨가 스스로 작성해서 남겨놨던 거예요. 발견한 시점은 2017년 고소가 되고 조사를 시작하면서.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뉴스타파가 오늘 보도를 한 것은 이미 뭐 이준석 의원이 언급됐던 김성진과 관련된 의혹이 한번 나온 바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한번 난리가 났었고. 그 이준석 의원이 쫓겨날 때. 그렇습니다. 네. 2021년에 당대표 되고 2022년에 바로 쫓겨날 때. 예. 그때 이 문제로 쫓겨났던 것인데. 그런데 검찰이 저 지출 내역을 확보한 건 그 전이었다. 이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뉴스타파 오늘 보도를 한 게 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출 내역, 액수와 대상이 다 적혀 있는 네. 이 상납 장부를 검찰이 확보하고 예. 심지어 이거 말고도 추가적인 증거도 다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에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이 김 씨의 상납 장부에 2013년 8월 15일 숙소 및 접대 요청 대상 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지금 맨 위에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장소도 13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장소도 써 있죠. 유성 룸사롱, 유성 리베라 호텔 그리고 가로치고 그 내용까지 써 있습니다. 성접대라고. 어허.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다른 내역에도 보시면은 다 써져 있어요. 다 예를 읽어봅시다. 들어서, 예. 성접대 요청이 그 밑에 하나 더 있죠. 액수가 400만 원인데 예. 이건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네. 유모 씨 뭐 이런 사람인 성접대 요청 것이죠. 유땡땡 고문.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이 지출 내역이 하나 더 있어요. 예. 맨 밑에 보시면 이건 선물입니다. 예.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용 네. 선물 요청 900만 원. 그렇습니다. 화장품 세트 450개? 그렇습니다. 어허. 네, 이게 뭐 상세 내역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럼 저 장부에서 성접대가 등장하는 거는 한 번이다. 한 번입니다.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후보 관련해서는 2013년 8월 15일 금요일에. 네. 아하,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그 상납 장부상 기록에서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등장했던 것이고 네, 검찰은 이미 그걸 파악하고 있었다. 파악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이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김성진 씨와 피해자 김 씨가 이 상납과 관련돼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상납 장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김성진 씨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 피해자 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두꺼비를 선물해요. 황금 두꺼비. 예, 황금 두꺼비를. 예. 이게 이제 그 장부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1,100만 원. 네. 그리고 수사 기록상 김성진과 김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김성진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본인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대통령께서 방금 두꺼비 선물을 대만족하셨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록도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그 유성 접대, 룸사롱 접대와 관련해서도 김성진 씨와 김 씨가 이준석과 김성진이 만났다라고 문자를 주고받는 내역까지 검찰이 확보를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구체적으로 성접대가 이루어졌는지는 사실은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는 것은 이 정도로까지 물증이 나왔다면 추가적으로 수사를 더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김성진 사기만 수사해서 기소하고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 장부를 통해서 사건을 낸 게 한 2가지 정도 더 있어요. 뭐 홍문종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라든가 국방부 조모팀장의 금품 수수 이런 사건은 또 이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유독 이 수많은 사람들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수많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등장하는 다른 사건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왜 뻗어나가질 못했냐? 그렇습니다. 축소 수사를 의심하면서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를 낸 것입니다. 이거는 별건 수사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그 네. 투자를 받아서 사기 혐의로 이제 구속 수감된 사람이 네. 그 접대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사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건 수사도 아니고 이거는 정석대로라면 검찰 수사가 뻗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문제 의식을 뉴스타파가 담았다는 것이고. 네. 근데 뭐 오늘 이명선 전 앵커, 현 앵커죠. 예, 뉴스타파 앵커가 뭐 이렇게 질문을 했다? 네, 오늘 기자회견 했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예. 전혀 없다고. 예,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뉴스타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준석 아하. 후보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 이준석 후보 측에서 상당히 거칠게 거절을 한 장면이 잡혀 있습니다. 보고 올까요? 아니네요. 다른 의원들이 다른 기자들은 저게 문제에 저는 맞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이준석 의원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펴주십시오. 그만할게요. 형, 왜 뉴스타파 기자만 막습니까? 아니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한다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저희만 안 됩니까? 다 막았잖아요. 다른 기자는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잖아요, 그래서. 헛소리를 한 기자는 다른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요. 취재하려는 예. 기자를 상대로. 네. 예, 아니 엄연히 자료를 갖고 근거를 갖고 의혹 제기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뭐 별말 할 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저런 식으로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저렇게 하는 건 언론 탄압이죠. 그러니까 그냥 대답을 네. 짧게 하고 가면 돼요. 예를 들면 네. 뭐 사실 무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부인을 한다던가. 예, 뭐 그렇게 하고 가면 되죠. 네. 네, 이게 뭐 그리고 헛소리가 아니라요.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은 검찰이 수사하면서 발견한 기록들과 검찰 스스로 남겨놓은 조사에 대한 기록들 예. 네. 이것들을 뉴스타파가 입수해서 그대로 보도한 것밖에 없어요. 네. 뉴스타파 뭐 추정을 하거나 그걸 덧붙인 것도 없습니다. 예. 네. 이름이 등장했으니까 이건 해명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 수사는 왜 더 진행이 안 됐느냐? 네. 이거는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정관계 인사들 수사도 사실 안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름은 등장했으나 그거는 뭐 그들의 일방적인 기록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이준석 네, 네. 후보 입장에서 우리가 네.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안 합니까? 어찌 됐건 저렇게 예. 장부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김성진 씨는 네. 언론사들이 접촉이 좀 쉽지 않나 보군요. 뭔가 기사가 안 관련 나오고 기사가 예, 없죠. 아직 뉴스타파도 요 아. 기록 검찰 수사 기록은 보도했는데 예. 김성진 씨 쪽 보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 뭔가 두문불출하고 있거나 아무튼 접촉이 쉽진 않은 그 상황. 김성진 씨는 근데 본인이 이게 접대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본인은 오히려. 예. 처음에 이 논란이 나왔을 때. 네. 예. 이게 참 신기한 게 뭐 김건희 씨 관련된 이 가방 수수 의혹도 그렇고 준 사람은 줬다. 접대한 사람은 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상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엔 늘 검찰이 존재하고요. 네. 네.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에 따르면 예. 네. MC 장원 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준석 후보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갑시다. 아까 그 2가지 줄기가 오늘 보도되었다고 했고 그 가운데 이제 과거의 그 성접대 의혹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명태균 관련 보도도 오늘 했죠. 네. 뉴스타파가. 예. 네. 지금 이준석 후보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일단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 2021년에 당대표 될 때 이준석 돌풍을 일으켰던 그 문제 여론조사 예. 그거를 2022년 지방선거 고령군수 출마자 백이동 씨가 비용 대납했다. 그게 몇 회였죠? 그때 그게 당시에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당대표 조사는 요거 하나. 네. 요거 하나였는데 추가적으로 여론조사를 이준석 후보가 의뢰한 정황이 굉장히 뚜렷한 4개의 여론조사가 또 드러난 겁니다. 더 있다. 더 있습니다. 예.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 2022년에 당대표일 때 지방선거 준비하면서 김건희가 미는 후보 그리고 이준석 당시 당대표 본인이 미는 후보
이렇게 한번 가상으로 붙여보는 조사도 한 2개인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비중이 좀 떨어져서 넘어갔는데 넘어갔는데. 오늘은 이게 4개 밝혀진 여론조사 좀 비중이 있는 게 예. 작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작년 총선 준비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걸- 명태균이 이제 이준석하고 가까웠으니까 네. 여론조사를 해줬다. 그렇습니다. 음.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1월에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 4개인데 네. 왜냐하면 2023년 11월이면은 이준석 후보가 쫓겨난 시점이거든요. 쫓겨난 후죠. 네, 당대표에서 쫓겨난 한참 후입니다. 한참 후. 예, 한참 후고 이제 총선에서 출마를 국민의힘 간판을 걸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나가가지고 고민하고 탈당해가지고 당을 하나 차릴 것이냐. 네,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던 시점이고 국민의힘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점인데 네. 공교롭게도 2023년 11월에 10월 27일입니다. 10월 예. 27일 2023년 10월 27일에 국민의힘이 이때 당시에 이미 총선 판세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예. 윤석열, 김건희 여러 의혹 때문에. 네. 그리고 당무 개입, 윤석열의 당무 개입도 사실 여러 번 발생했고 이때 국민의힘이 그래서 이준석 전 당대표의 징계 사면을 논의합니다. 일종의 화해 제스처로. 예. 그러자 갑자기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이준석 후보가 3번이나 출마했던 노원병의 여론조사를 지시를 해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이준석 후보가 직접 의뢰했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시기적으로 볼 명태균이 때, 지시했다. 예, 명태균이 갑자기 노원병 여론조사를 이준석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건 노원병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이제 그렇습니다. 지역구죠. 예. 예, 그것도 하필이면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약간 화해와 같은 제스처를 취할 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을 때 명태균 씨가 갑자기 노원병 여론조사를 붙여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이후에도 11월에도 이 노원병 여론조사를 2번인가 더 합니다. 더하고. 계속해서 더 해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의심이 큰 거는 신당 창당 시 이준석 신당이 창당됐을 경우에 지지율을 또 명태균이 조사를 하고요. 예. 또 천하용인 있죠. 예. 네, 천하람 의원 그리고 허은하 전 의원,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기인 씨 이런 사람들이 대구에 출마했을 때의 지지도도 또 조사를 합니다. 아무튼 많이 해줬다. 예, 이렇게 네 개인데 이게 너무 의심스러운 게 천하용인의 대구 출마 지지율을 누가 왜 조사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데리고 나가 창당했을 때 데리고 나가는 최측근들의 지지율을 조사해봤을 가능성밖에 거의 없다.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의뢰했을 가능성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흠. 예, 그런 차원에서 이 4개의 여론조사가 더 발견이 됐다는 점이 오늘 또 추가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강혜경 씨의 전화 통화 내용 육성이 있나 보는데 한번 듣고 와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예, 그 리스크를 말씀드렸는데 네. 우선으로 일단 500개로 우선 100%로 무슨 100%? 네 했고 비용은 이 노원구 병만 250 내주시면 돼요. 290? 250 부가세 별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 뭐야 돈 먼저 들어와야 되고 그 의뢰인이 어딘데? 홀리뉴스 저는 누가 내는 건데? 다른 분이 언론사만 공표를 해주고 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계산서 처리를 안 할 것 같은데. 폴리네시에서도 문제 안 삼을 거고 그거는? 네네네네. 대표님, 예. 그 영국 RDD요. 예. 오늘 12시 자정차. 오늘? 네. 저 일단은 알겠어요. 급하게 보도내서 아침에 이준석이 쓴다네요. 방송에서. 그래가지고 네. 마지막 부분이 좀 주목되네요. 저는 네. 의미심장하죠. 방송에서 이준석이 쓴다네요. 네. 그거는 이준석도 알고 있었거나 사전에 조율이 된 게 아니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준석이란 얘기고 저 PNR 서모 대표의 반응을 보면 지금 굉장히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조사가 시작되려고 한다라는 게 물씬 느껴지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아. 비밀리에 네. 네, 비밀리에 진행하는 조사라는 거죠. 보면 비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비용도 어디서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혜경 씨도 뭔가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고 뭔가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약간 웃으면서 약간 네. 쑥스러워하는. 그러니까 하면서. 이런 식의 조사가 전에도 상당히 있었고 그렇죠. 분위기가 보면 또 그렇게 한다고? 이거 꼬리 가능은 길면 한데. 잡히는데 네. 밟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양쪽에서 물씬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거는 수사를 통해서 만약에 밝힌다면은 이준석 후보가 이제 사전에 인지했느냐 또
비용을 누군가가 대신 냈다면 네. 대신 내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신 내는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이준석과 무슨 관계냐 이걸 이제 파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녹취에서 내일 아침에 이준석이 쓴다네요라고 강혜경 씨가 말하잖아요. 네. 저게 2023년 11월 26일이고 예. 실제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준석 후보가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요. 근데 예. 저게 노원병 조사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원병 조사를 이준석이 쓴다고 해서 해줬는데 이준석 후보가 다음날 아침 방송에서 여론조사 언급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문제 여론조사들 신당 창당 준비하면서 이 명태균 씨한테 부탁한 걸로 보이는 여론조사 할 때 노원병만 두세 번 하는데 그 조사에서 모두 민주당 김성환 의원에게 너무 크게 지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언급을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언급을 못하고 이게 홍준표 전 시장 2020년 총선 때 명태균 씨가 해준 여론조사랑 똑같은데 이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동탄으로 오게 되는 그 과정까지 이 일종의 이제 그 출마하고 싶은 지역구 쇼핑이란 걸 하게 되는데 네. 한번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노원병은 안 되겠네. 네. 조사 몇 번 해보니까 안 되겠네 하면서 동탄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 명태균 씨가 역시나 비밀리에 여론조사 해보고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중간에 대구도 한번 이렇게 네. 흘러보거든요. 뭐 그랬었죠. 보수의 심장 대구에 내가 출마하겠다. 네. 그럴 때도 명태균이 여론조사 몰래 돌려줘가지고 여기는 안 되겠다 하면서 결국에 동탄까지 간 거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예, 노원은 뭐 쉽지 않았다는 게 네. 당시에도 중론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구는 옮길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았고. 예. 저 정도 은혜를 입어야 대선을 2주도 안 남긴 시점에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보석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랑 통화를 하겠죠. 그렇죠. 제가 대선 나갔으면 말이죠. 그렇게 문제가 좀 있고 지금 재판받는 사람, 여러 가지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전화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게 정상이죠. 아, 그렇죠. 안 받는 게 정상이 왜 받습니까? 괜히 엮였다가 뭐 이상한 거 녹취됐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받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언론에서 이걸 너무 안 다루니까 제가 또 얘기하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주제가 나왔길래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오밤중에 불러서 나가서 땅 파고 나무 심으라면 심는 겁니다. 저 정도 신세 져야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아마 이봉호도 이재석이 새벽에 불러가지고 나무 심으라면 안 심을걸요? 아무로 그걸 심습니까? 장고를 좀 해봐야겠다. 아 고민하나요? 야, 둘 사이가 이 정도인가? 그냥 치맥 한 잔 하는 거지 뭘 나무를 심습니까? 아, 일단 새벽에 부를 의지는 좀 있네. 아니 뭐 맥주 한 잔 할 수 있고. 아, 이 충성 아, 예, 심사 과정에서 약간 부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아이, 뭐. M장님이 말씀하신 그게 이준석 후보 그 무의식에 나와요. 음. 그 이명수 기자가 명태균과 통화했다는 사실 알아서 곧바로 탁 물어봤을 때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의심살 행동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실 찔려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네. 예.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심을 사는 일인데 네. 예. 나는 떳떳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의도치 않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의심 살 일이 아무튼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명태균 씨는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를 좀 해라 네. 이렇게 종용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네. 이준석 후보는 이제 끝끝내 그걸 거절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명태균 씨가 무언가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둘이 이제 가까웠으니까 무언가 폭로를 하는 게 아니냐 단일화 압박용으로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저렇게 도움 받았다면 그냥 상상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준석 후보라면 저런 관계가 있었다면 아 이번 대선에 명태균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겠죠. 한 15, 16까지 땡겨줬을 텐데 한 18까지도 땡겨줬을 텐데.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다면 네. 지지율을 또 이렇게 네.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잘하면 한 20%까지 땡겨줬으면 바람 타고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명태균 씨가 그 강희경 씨한테 그 네. 여론조사 조작, 샘플 조작을 지시한 그 육성을 들어보면 네. 못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네. F-용지에다 본인들이 쓰면 돼요, 그냥. 아니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 맞아요. 조작 수준이 그냥 MC 장원 나 34 쓰고 네네. 그럼 뭐 홍길동 22%로 해.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쓰면 돼요, 그냥.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조작이라서 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 네.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냥 꿀밤을 때리는데 사전 동작이 많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막 하더니 꿀밤 이렇게 때리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그게 왜요? 근데 지금 왜 아니 뭐 그런 느낌이다 이거. 어차피 조작할 건데 뭔가 하는 것이냐. 그냥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네. 이 사전에 그걸 왜 하냐? 예. 정상적인 여론조사처럼 일단 보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예. 또 열심히 해서 어쨌든 적발되면 안 되니까. 근데 급할 때는 우리도 여러 번 다뤘지만 급할 때면
그냥 숫자 불러준 경우도 있습니다. 명태균 예. 씨가 그냥 예. 숫자를 막 불러줬죠. 맞아. 맞아요. 급할 땐 그렇게 했죠 또. 예, 막 아, 불러줬어요. 그게 여론조사가 정말 이제는 좀 엄밀하게 다뤄줘야 됐으면 좋겠고 굿모닝 충청 기사가 조금 전에 떠서 저희 제작진이 전달을 해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약간 복잡해서 제가 단박에 들어오진 않는데 따옴표가 쳐져 있어서 누군가의 발언인 것 같은데 이준석이 여론조사 10% 앞서면 김영선의 전략공천을 약속했다라고 누군가가 말했다는 건데 이 말은 따옴표가 쳐져 있는 걸로 봤을 때 예, 명태균 씨가 그 말을 강혜경 씨한테 했다는 것 같군요. 네. 굿모닝 충청의 이 뉴스 기사 그 그래픽을 보면 명태균 씨 말이 지난 총선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였는데 10% 2022년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지난해 총선은 아니죠, 당연히. 네. 그 재보궐선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치러졌던 재보궐선거. 이준석은 당시 대표였으니까 만났다 얘기했다. 그런데 10%를 앞서면, 그러니까 김영선이 앞서면 여론조사에서 앞서게 나오면 김영선 전략공천을 해주겠다라고 이준석이 약속을 했다라고 명태균이 강혜경한테 얘기했다라는 것 같아요. 네. 예, 당시에. 음. 예,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공개됐던 육성이 아닌가 보군요. 예, 그래서 지금 굿모닝 춘천이 이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준석 후보와 관련돼서 좀 굵직한 두 뉴스. 예, 뉴스타파가 이제 오전에 공개한 뉴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소식과 그리고 과거에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부분. 예, 그 두 가지를 좀 이봉호 연구원이 아주 깔끔하게 자세히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